인간관계는 1 더하기 1은 100.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된 사람을 새로 사귀면 또 그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좋은 친구를 만들거나 연인이나 반려자를 찾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0 혹은 100일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가 넓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내가 조언을 구할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도움을 줄 사람도 늘어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덕분에 무엇이든 혼자 끌어안고 바짝 졸아들어 버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새로 누군가를 사귀고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잘 부탁하고 잘 의지하는 기술을 갈고 닦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뀌고 결정됩니다. 따라서 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누군가에게 이런저러한 잣대로 들이밀며 거절해버리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부터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바라봐 줍니다. 사람들이 종종 스스로를 비웃듯 인기가 없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일단 그러한 혼잣말을 그만두라고 조언합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고독은 누구나 안고 사는데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상대를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타인에게 도와달라고 애걸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1 더하기 1은 100은커녕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이라면 인간관계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진리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봐도 제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나조차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긍정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긍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이해의 한계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종종 저 사람은 참 자기애가 강해 하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스스로를 좋아한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더 이상 부족한 아들이나 부족한 아내와 같은 말로 겸손을 떨거나 자신을 먼저 낮추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기는 시대는 아닙니다. 나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나에게는 더 다정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져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다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 모두를 다정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나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을 택한 이유가 인간관계 때문이라면 사는 이유도 인간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복합적인 자살 원인 중 하나가 인간관계인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늘 어른이든 아이든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의 수준은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따돌림이 됐건 사람에 대한 좋고 싫음이 됐건 아이들의 세계에 존재하는 일은 어른들의 세계에도 존재하고 어른들의 세계에 존재하는 일은
아이들의 세계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에게는 인간관계에 대한 그들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스스로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나가 다르면 출발 지점에서 이미 어긋난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제대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과 잘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간관계도 연습이 필요하다. 최근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들에게서 희한한 공통점을 발견해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주 가는 음식점에서 점원이 친절하게 대하면 다음에 갈 생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점원의 태도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친절함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트위터에 업로드했더니 수많은 의견이 날라왔습니다. 99%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데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생각하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훌륭한 서비스를 받거나 가게 주인이 내 이름을 알고 불러주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기쁜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그 가게에 가지 않게 될 정도로 싫은 일인 것입니다. 이 트위터를 읽은 아주 유능한 편집자분이 공감을 표하며 해준 이야기도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자주 가는 편의점에서 늘 사던 걸로 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뿐인데 그 이후로 다른 편의점을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편의점 점원이 늘 사던 걸로 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기분이 좋고 가끔 기분이 평소와 다를 때는 오늘은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또 제가 음식점에서 바라는 것은 맛있는 밥, 점원의 친절한 응대, 합당한 가격 정도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아주 훌륭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대우가 다르면 뭔가 저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제가 싫어져요.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서비스를 받을 때도 그저 작은 음식이 서비스로 나와서 좋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당신의 취향을 알아주어서 고마운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인간관계는 얕게 사귀는 사람과 깊게 사귀는 사람을 똑같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길 간절히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실제로 관계를 맺기는 귀찮다. 친구는 있으면 좋지만 그 관계에 얽매이기는 더 귀찮다. 결혼은 하고 싶지만 그에 수반되는 제약은 귀찮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귀찮은 법입니다. 말 한마디를 더 건네야 하고 웃는 얼굴로 대해야 하고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온 나를 알아보고 친근하게 대해주는 누군가가 불편한 것은 이러한 귀찮음이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귀찮음을 자연스럽게 극복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민을 나눌 때 기억해야 하는 것.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과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보다는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스스로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갈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타고난 성질이나 자라온 환경, 지금의 처지 등 이런저런 차이는 있겠지만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스스로가 불행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자신이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고 다정한 태도로 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아주 불행하구나 하고 연민을 느끼면 됩니다. 그 정도의 반응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려는 열정을 어떻게든 다른 곳에 쏟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의지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자신의 불행을 고백하거나 힘든 점을 토로했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론입니다. 사람이 약한 소리를 할 때 원하는 것은 공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당신의 편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정론은 상대의 마음에 체력이 붙었을 때 전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론을 거듭 이해한 후에 어쩔 수 없이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고민해주는 것이야말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나약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당신이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자신의 괴로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고민 상담을 했는데 너보다 힘든 사람은 훨씬 많아 라는 말을 듣고 결과적으로 내가 느끼는 괴로움이 보잘것없는 괴로움으로 치부되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살을 부리는 것처럼 보여도 내 입장에서는 한계점에 거의 임박한 경우인 것입니다. 사람은 나약한 소리를 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잘 골라야 합니다. 똑같은 어둠을 보게 될 것 같은 상대, 혹은 나약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질책하는 상대는 절대 골라선 안 됩니다. 내가 괴로울 때 더 괴로워하는 상대에게 약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남에게 의지하려고 해도 결국 이겨내야 하는 것은 스스로입니다.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생을 만드는 힘이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잘못했다, 상사가 나쁘다 등 무엇이 됐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공격하거나 자신을 심하게 비하합니다. 타인에게 가혹하거나 자신에게 가혹하거나 하는 양극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은 문제로 삼을 가치도 없는 사소한 감정이나 별 볼 일 없는 감정, 반항심이나 반발심 등 다른 사람 앞에서 입에내지 않는 감정이 마음속에 아주 많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매일 수많은 감정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곧 그 사람의 성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의 내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말로써 사고합니다.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거나 일선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한물 같다고 하거나 자신에게 어린 사람에게 초짜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다면 당신의 내면도 비슷한 상태인 것입니다. 노화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저는 지금 93의 친척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함께 애써주고 있지만 간호 자체가 그렇게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다행히 친척은 치매에 걸리지 않았고 매번 고마워, 미안해, 맛있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하는 실수는 많지만 원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오히려 제가 위로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녀가 결코 평탄한 인생을 걸어온 사람은 아닙니다. 반려자는 외도를 반복하고 외아들은 자살을 택하고 의붓딸은 소송까지 제기해 금전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곤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늘 사람들에게 다정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의 마지막을 책임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해서 나에게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을 돌보겠다고 선뜻 말하지 못합니다.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생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말이 인생을 바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을 고르는 힘은 곧 사람이 지닌 힘입니다.